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낸 그달, 지난해 5월이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지난해 5월은 김건희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에 부정적이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검찰총장은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그런 총장을 지휘하는 게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총장의 지시로 명품백 전담팀이 꾸려지자 법무부는 검찰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완전히 패싱된 인사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텔레그램까지 보냈습니다. 김혜경, 김정숙 두 여사 수사까지 체근하며 장관을 질책했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도 한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난해 5월 5일 김건희 씨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거죠. 맞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에게요.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전화해서 통화한 게 5월 15일이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동시에 사정기관을 담당하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에게도 전화를 했다는 거죠. 예, 앞서 보신 대로입니다. 일단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임명된 배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민정을 폐지했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주현 전 수석은 당시 검찰총장보다 9기수 선배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총장보다 10기수 위 선배입니다.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완벽한 수직관계, 지휘관계가 성립된 겁니다. 예. 당시에도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전화 통화 내용까지 더 취재는 해봐야겠으나 여러 정황들, 시점, 그리고 통화한 상대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당시 영부인 수사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관여를 했다면, 수사에 관여했다면 그 월권 아닙니까? 당연한 월권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수사력을 행사를 했다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송경호 전 지검장을 대통령 안가로 저녁 무렵에 불러들인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삼청동 안가의 출입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 그곳으로 군 사령관들과 경찰청장을 불러 계엄을 지시했고 계엄 해제 이후엔 법무부 장관과 법제처장 등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철저히 배후에 가려진 대통령의 권한이 집약된 안가라는 장소에 배우자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의 지검장을 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대통령 안가로 갔다 온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그때 김건희 씨 수사에 대한 입장이 어땠습니까? 안가 호출 전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3년 12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 사건이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선 김건희 수사를 촉구하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중앙지검 내부에서도 김건희 소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휘부에 전달됐던 때입니다. 당시 중앙지검은 대통령실과 김건희 측에 소환 조율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불쾌하다는 반응이었고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송경호 지검장을 불신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런 지검장을 안가로 불러들인 정황이 드러난 만큼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예, 상당히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 지금 한 달 남은 상황 아니겠어요? 당시 대통령실과 검찰을 수사를 해야 이게 밝혀질 텐데 수사가 가능합니까? 김건희 특검에서는 지금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의혹 사건의 무혐의 처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데 결국 모든 의혹의 정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약 한 달간의 수사 기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검찰 시스템을 붕괴시킨 이 사안을 수사하기엔 조금 모자른 수사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진실 규명 필요해 보이고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비상계엄과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다는 추정까지도 가능하죠.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면 수사가 필요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오늘 정치공장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식 들고 왔습니다.
감히 누굴 조사해? 용산에서 고성방가가 터져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좀 조사해 보려고 했더니 대통령실 이재명은 구속 못하면서 왜 김건희를 건드려? 하면서 단체 발작을 일으켰답니다. 오늘 김건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자기 안방처럼 주물렀는지,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왜 김건희의 충직한 집사 노릇을 했는지 싹 다 까발려드립니다.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재작년 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도저히 서면 조사로는 안 되겠다, 김건희 불러야겠다 하고 보고를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용산 반응이 어땠냐? 야, 이재명도 못 잡으면서 감히 김건희를 오라가라 해, 이거였습니다. 아니, 피의자가 검사한테 성질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명품백 받고 주가 조작 의혹 있는 사람이 나 건드리지 마 하면 수사 멈춥니까? 네, 멈췄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수사지휘부 싹 물갈이 되고 검찰총장 패싱하고 검사들이 핸드폰 반납하고 쪼르르 가서 출장 알현조사해드렸습니다. 이건 그냥 김건희 방탄공화국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에 숨겨진 텔레그램 지령입니다. 내란 탁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털다가 딱 걸렸습니다. 작년 5월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톡을 보냅니다.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첫째,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둘째, 김정숙은 왜 2년 동안 수사 진척이 없냐? 셋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는 왜 안 하냐? 장관한테 안부 묻는 겁니까? 아니죠. 내 건 덮고 내 정적들은 탈탈 털어라, 이거 아닙니까? 이 문자가 가고 나서 거짓말처럼 김건희 무혐의, 김정숙 여사는 갑자기 수사팀 바뀌고 소환조사, 김명수 대법원장도 비공개 소환. 박성재 장관님, 장관이 아니라 김건희 개인 비서실장이었습니까? 아주 충성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텔레그램은 지우면 복구 안 된다면서요?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박성재가 보험을 들어놨다. 나 혼자 죽을 순 없지. 이거 터지면 니들도 다 죽어 하면서 복구해 놓은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결국 이 텔레그램 하나가 김건희 국정농단의 빼박 증거가 된 겁니다. 인사에 개입하고 수사에 개입하고 아주 나라를 떡주무리듯이 했습니다. V1 윤석열 위에 V0 김건희가 있다는 게 뜬 소문이 아니라 팩트였습니다. 추경호 잡아놓고 한덕수 잡아놓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김건희의 핸드폰, 그거 하나면 대한민국 모든 비리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본인이 지시했던 그 검찰청 조사실로, 아니 특검 조사실로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거기서도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고 또 한번 직접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려던 이 V0 요거, 아니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쭉 볼게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나,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검찰 대응 문건 이래가지고 어디서 받은 이건 받은 문건을 준 거거든요. 지금 본인이 썼을 건 아니고 그 받은 문건을 박성재 장관한테 보냈는데 그 문건의 내용이 자기 전담 수사팀 이거 누구야 저기 이원석 총장이 만든 건지, 임창진인가 1차장이 이원석 총장한테 보고해서 만든 건지 알아봐달라, 검찰국장 통해서 뭐 이런 온갖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타짜? 이렇게 보고 말고 할 게 없고. 보고 말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예. 야, 근데 이거를 법무장관한테 이렇게 다이렉트로 할 수 있다는 게 예. 플렉스가 그냥 아무것도 그러면- 아닌 사람이 아닌데. 법무장관은 뭘 한 겁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도가 안 됐어요. 나 진짜 궁금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읽고 씹어야죠. 어. 근데 이분이 안 그런 것 같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치가 있었죠. 예. 뒤에 갑자기 예. 수사팀이 바뀌고 이원석 총장이 그때 음. 출근하면서
뭐 19초인지 뭐 15초인지 아무 말도 안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요걸 텐데 예. 그만큼 김건희 씨가 여사로 있을 때 영부인이라고 하는 대통령 배우자로 있을 때 정말 위세가 셌구나. 진짜 V제로 맞구나. 우리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박성재 법조인을 법무부 장관 감으로 찍어서 발굴을 해서 추천을 하고 임명까지 한 거야.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저 이 사람 법무부 장관 내가 저기 임명할 테니까 당신 도장만 찍어 임명장만 수여해. 이 정도의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 정도의 간큰 우리가 생각 이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일이잖아요. 되죠. 예. 이 정도 지시를 일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할 수 있는 관계라면 예. 박성재는 내가 임명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문자 보시죠. 주고받았을 때 전후로 해가지고 명품백 관련해서 이원석 총장이 특별수사팀 지시하고 만들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문자 오가고 그 다음에 수사팀 해체되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소환 있었잖아요. 조사 얘기도 나왔죠. 예. 이걸 보니까 예. 네, 한동훈 전 대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요? 본인을 비대위원장 시킨 게 네. 본인을 높여줘서 비대위원장 자리를 준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서 밀어내기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어디선가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한동훈 때 같으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 한동훈 스타일도 알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박성재는 만만하거든. 그렇게 앉혀놓고서 이런 식의 이제 업무 지시를 이게 사실상 업무 지시잖아요. 예.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까지 거기다 거론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이냐고. 본인 재판에 대해서 약간 민원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재판 어떻게 되고 있어. 그 김정수가 저 김혜경 왜 안 해? 이거 업무 지시예요. 근데 또 이 박상수는 박성재는 업무 지시를 따랐어. 그 뒤에 수사팀이 싹 교체되고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나오고 그러니까 김건희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5대5 얘기를 했었어요. 명태균이. 예.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5대5로 합의했다. 그 5 중에 김건희 쪽 5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동훈은 안 돼. 이게 예. 갈아야 되겠다 이거. 근데 그냥 갈 명분이 없으니까 비대위원장 시키자. 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너는 배지는 달지 마. 그게 이런 빼지는 안 주고. 이런 거죠. 그 이 문자 사과 문자 1심 있잖아요. 사과 문자. 5건. 아니 비대위원장 할 때. 사실은 아니 여사님 사과하시면 좋죠.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거를 왜 씹었겠어요. 그렇게 말 섞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씹었겠지. 한도 끝도 없고 그 문자가 온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런 그 문자를 앞뒤로 그럼 뭐라고 대응해요? 그건 사람 스타일인데 근데 사실은 윤탄자도 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뭘 거절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전 대표는 씹는 게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네. 한 전 대표도 얘기를 해야 돼. 뭐라고? 법무부 장관 때는 어떤 문자를 받았는지. 그 얘기는 지금 안 했거든. 예. 본인이 비대위원장 할 때 예. 뭐 사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자기가 읽고 그냥 익십했다. 그건 다 알려진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 때 어떤 이 텔레그램이나 어떤 카톡을 받았냐 얘기해야지 이제. 김건희 이 마당이 됐으면. 김건희하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얘기를 보면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 청탁했던 건 애교 같아요. 법무부 장관한테 이거는 그런 부탁이었잖아. 그건 나름의 명분을 명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보면은 김건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본인의 수사를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내 이슈를 전환시키라는 거잖아요. 김혜경이나 김정숙으로. 이건 정치적 판단이에요. 그리고 김명수 대법관도 본인의 수사를 전환시킬 수 있는 프레임전은 지시까지 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 좀 봐줘 이게 아니고 아니죠. 이거는 넘어서서. 프레임 빨리 전환해. 네. 떠들지 말게 나에 대해서. 그게 안 되니까 이원석과 송경호 그 팀을 이제 잘라내고 본인 사람으로 검찰 인사를 한 거예요. 네. 박성재 법무장관이 했을까요? 저는 김건희가 했다고 봐요. 검찰 인사도. 근데 그 당시에 보면 한동훈 축이 있었고 윤석열 축이 있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원석, 송경호 그 위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좀 괴를 같이 하고 김건희 특검을 해고 조사해야 된다. 그다음에 윤석열, 김수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축. 이축. 여기도 이제 구 검찰이잖아요. 네. 오래된. 저는 이게 충돌했는데 거기에는 김건희가 있었구나라는 것이고 시기가 지난 5월이잖아요. 예. 지난 5월에 뭐가 있었냐면 술 먹고 여인형. 여인형. 그치. 그렇죠. 무릎 꿇고 네. 비상계엄 내가 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여인형이 반대하고 죄송하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즈음에서 머릿속에는 비상계엄이 시작됐다는 건데 김건희의 박성재 장관과 이런 대화들을 보면 아 계엄의 동기가 거기까지. 김건희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한 게 아니라 거의 확실하게 가깝게 볼 수 있지.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내 건 줄 알았던 검찰도 말 안 듣고 그렇지. 말이야. 말 안 들어서 싹 내가 엎어야겠네. 한동훈도 날렸는데 응. 이제 이원석이 말을 안 듣네. 와이프를 보호해야지. 에이. 옛날 인도 황제는 타지 말을 지었지만 나는 군대를 동원하겠어.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김건희가 얼마나 복갔겠어요. 예. 본인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 어? 나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빨리빨리 인사권에서 결제해. 음. 그럼 결제하는 거지 뭐. 근데 그거는 무혐의로 끝났잖아요. 아 물론 그러긴 한데. 그러고 나서 계엄이니까 이 추론은 합리적으로 봅니까? 예. 그런 감정을 갖고 있을 수는 있어도 예. 이미 일단락이 된 후에 계엄이 있었으니까 아니, 무혐의 특검이잖아, 나기 전에 특검. 계엄을 했다. 물론 그렇지만 예. 일단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직접 연결하기에는 뭐 원인 중에 하나로 뭐 저는 뭘 생각하냐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분이라고 쳤을 때 방금 전에 공소취소 얘기했잖아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걸 했을 거라고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지금 이 정국에서 우리가 뭐 대장동 항소 포기를 뭐라고 얘기할 거며 이런 것까지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정권 전체가 아까 정규재 논설위원 말씀하셨지만 이분의 말씀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게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2년 반을 있었는데 대통령이었었던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대통령 직무를 안 했다고 이분은 평가를 하잖아요. 그거에 준하는 평가가 나올 만한 일들이 벌어졌을 거다. 법무부 장관 그 김건희 여사 문자를 유출을 해보면 법무부에서 여러 중요한 일을 했으니까 저는 그 점이 더 가슴이 아파요. 예. 이런 빌드업이 된 게 그러면 하나를 보고 싶은 게 지난 5월에 김건희와 박성재, 지난 5월 6월에 여인영과 윤석열,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곽종근 그때 어떻게 됐어요? 잡아오라 그랬잖아요. 쏴 죽인다고.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인인데 그때 한동훈 전 대표를 명확하게 기억해서 증언했지 않습니까? 이게 솔직히 빌드업이 된 거예요. 한동훈이라는 그 대상 자체가 김건희라는 사람에게는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감정을 드러낼 만큼 제거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추론이 맞는 상황 같아요. 이게 내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 주변에 뭐 우리 뭐 무슨 뭐 몇몇 예전에 십상시라고 안 그래 무슨 표현이 있었잖아요. 문고리 3인. 문고리 3인방인가 4인 뭐 하여튼 뭔가 나름대로 좋은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 그냥 박성재 장관한테 내 수사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건을 전달했더랬거든. 그 문건에 보면 특별수사팀 지시 이원석 총장이 한 건지 김창준 1차장이 보고해서 하는 건지 알아보고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가지고 바로 잡아라 이런 취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법무부 라인이 두 개입니다. 총장, 대검 총장, 중앙지검장 여기 이제 수사팀이고 법무부는 행정이잖아. 법무부 장관은 직속이 검찰국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장을 움직여가지고 대검하고 중앙지검에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거든 지금. 그럼 검찰이가 법무부 생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라고요. 여사가 이걸 알까요? 문건을 받았다며 자기가 섞였어 문건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여사들이 이런 거 조언하고 여사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면 나는 그러니? 가져와봐. 내가 박 장관 얘기할게.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100%일 거다 아마도. 그 당시 정보주나 찌라시 쪽에서 상당히 돌아다니던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요? 체계화된 그러한 보고서를 만드는 그룹이라기보다는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거보다는 좀 그런 것들을 정보를 취합을 해서 좀 따로 김건희 건과 관련된 것은 보고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보고서 두 부 만들었다며요.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보고서하고 여사한테 올라가는 보고서하고 외교 관련 보고서도 할 말이 없네. 그거 다 받아보고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 거지. 네. 지시도 하시고 적절하게. 하여튼 누군가가 문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좀 봐야지. 우리가 당시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고 양념을 쳐서 얘기를 하면 예. 이랬을 것 같아요. 양념 박성재, 김건희 예. 이 문자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서 예. 이제 어디 국무회의 갔더니 박성재 장관이 이제 대통령 윤통한테 이런 거지. 저 여사님이 저에게 좀 문자를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지시를 하셨습니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자 추정입니다 이건 상황극이에요. 그러면 이제 윤통이 이제 퇴근하고 관저에 가서 여보 혹시 박성재 장관한테 뭐 좀 얘기한 거 있어? 그러면
당신이 왜 하려고 그래 그런 거를? 당신 저기 술이나 먹고 와. 왜 이렇게 오늘 일찍 들어왔어?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술 마시려고 일찍 돌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관제에서 어차피 마시니까. 나갈 거였는데 욕 먹고 나가네. 그랬을 것 같아요. 양념이 재밌네. 아니 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박 장관이 알아서 정리했을 거예요. 아니 왜냐면 원하는 대로 됐잖아 지금. 왜냐면 김혜경 여사하고 김정수 여사의 수사도 그때부터 쫙 맞아요. 수사를 탄 거 맞고 그 다음에 뭐 도이치모터스도 정리 싹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저 이원석 총도 날라갔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된 거잖아. 김건희 씨한테 한 소리 먹고 윤통이 박 장관한테 전화해서 저희 그렇게 좀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박성재가 보고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나는 알았어. 만약에 지시를 받았는데 뭘 굳이 그걸 또 V제로한테 지시 받아서 어쨌든 그렇다. 그 법무부에 더 비참하네. 여사가 관심이 많았다. 한 3초 생각하니까 더 비참하네.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아. 이 얘기를 왜 해? V0한테 지시를 받았는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하고 김건희 여사 통화 내역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작년 한 5월이죠. 예, 박성재 장관한테 김건희 여사가 묻습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물어요. 작년 5월 15일이네요. 스승의 날. 예.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왜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습니까? 전직 영부인, 그다음에 당시 야당 대표 부인, 그다음에 자기 수사들 묻습니다. 박성재 장관에게. 이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강찬호 의원? 이 문자 메시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일단 이제 우선 영부인이 예. 이런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 자기 개인의 지금 어떤 수사를 예.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부적절하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거 이외에도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막 간섭하고 물어보고 그럼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의중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이거는 특히 본인의 수사 문제인데 예. 그것을 지금 그걸 이제 실제 법집행 부처인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봤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일단 이거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물었다는 게 텔레그램 메시지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사실이니까 그런 전제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 어떻게 거기에 응대를 했는가? 예. 이게 지금 밝혀지지가 않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여사가 일방적으로 보냈는데 박성재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어도 텔레그램 상으로는 응대를 안 했다면은 예. 응대를 어떻게 응대를 했는지 예.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뭐 전화로 나중에 또 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야 되겠죠. 다만 한 가지는 요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요걸 가지고 영부인이 직접 수사 지휘를 뭐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이거는 민주당 기준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만 물어봤지 이것을 바로 지금 뭐라 그러니까 우리 정성호 장관님께서 예. 신중히 검토하라는 거는 전혀 외압도 아니고 지시도 아니고 예. 일상적인 대화다 얘기다 그랬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민주당 쪽에서 특히 이걸 갖고서 저는 예.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영부인이 실질적인 예. V0 아니었냐. 자 그럼 똑같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 인사권 갖고 있어요. 인사실천권. 예. 그거는 진짜 권력이에요. 이분은 지금 V0인지 아닌지도 논란이거니와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거는 할 말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우선 영부인이 예. 장관한테 본인의 수사 관련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문제 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박성재 장관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대충 짐작은 돼요. 왠지 알아요? 잠깐만 응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왔어요? 모르죠. 네. 모르지. 우리 모르니까 응대를 안 했을 수도 있지. 안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네. 말보다 중요한 게 행동이라고. 네. 그 다음에 있었잖아요. 이 대화 이후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했던 그 수사팀 네. 지휘 라인 김건희 여사 관련돼 다 날라갔잖아. 네. 그러면 그 행동이 대답 아니에요? 네. 이 질의에 대한 아닌가? 그거는 앞서 나가는 이틀 거예요? 전이에요. 이때 이틀 전이에요? 그때가 작년 5월 2일 날 예. 당시 이원석 그 총장이 예. 디올백 중앙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해요. 아 이틀 전이구나. 이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예. 검찰 이원석이 드디어 어허. 할 일 하는구나, 예. 반기를 두는구나. 어?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는 경로 예. 완전 했다 그러고 인사팀 명품백 전담팀 구성으로 대통령 예. 경로. 그리고 5월 12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장관이 4번을 통화를 합니다. 예. 그리고 5월 13일 그 다음 날이죠. 검찰 인사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부산으로 좌천되고 아 이게 먼저구나. 그렇죠. 여사랑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1차장, 4차장이 둘 다 좌천돼요. 예. 그리고 이틀 뒤에 이 5월 15일 날 이원성이
사퇴 압박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지라시를 김건희 씨가 보내고 박성재 장관에게 예. 그리고 내 수사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왜 김정숙, 김혜경 여사는 수사를 안 하는 거냐. 예.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죠. 야, 이건 인사 봐서- 제가 착각했네. 인사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문자를 보냈구나. 이건 뭐냐면 이미 예. 인사로 본인의 힘을 과시하고 아하. 그 다음에 이틀 자 봤지 너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야죠. 예. 이 다음에 이루어진 행동은 그 다음에 사실 지지부진하던 그래서 김성주 여사의 샤넬 자켓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달에 사건이 다른 팀에 재배당되고 또 그 다음 달에 대대적인 소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김정숙 수사 어떻게 되냐라는 김건희 씨의 질책이 예. 그 다음에 바로 효과를 냈다고 봐야죠.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다음에 저기 창성동인가 거기 가서 조사받은 건 이게 다음이죠. 그건 당연히. 7월이죠. 7월에. 그러니까 이게 5월 15일이고. 이거 전에 이제 올해 6월달에 나왔던 보도가 뭐냐면은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다라는 건데 이게 타임라인에 보면은 지금 5월달에 박성재 장관하고 지금 문자한 거 나왔고 7월 3일에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김건희 씨하고 비화폰으로 33분 통화를 해요. 먼저 김건희가 민정수석한테 전화해서 17분 49초 통화하고 그 다음에 잠시 뒤에 김주현이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15분 58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저간의 상황을 보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전화를 한 게 보이고 그러면은 먼저 김건희가 민정수석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뭐 수사 막 돼도 되는 거 왜냐면 조사 앞두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추정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김주현이 알아본 다음에 다시 김건희한테 브리핑을 하는 요게 7월 3일 날 있었고 7월 7일 날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지휘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7월 20일 날 이제 조사가 돼요. 폰 반납 조사가 되고 이런 게 한 번 있었고 10월 10일과 11일에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또 전화통화를 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 뒤에 이제 무혐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성재만 지금 김건희하고 이렇게 따로 떼어놓게 볼 게 아니라 이미 전방위적으로 김건희는 박성재 김주현 해가지고 모든 사정 라인에 다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전화 통화하고 문자고 한 게 있었고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수사팀 다 날리고 본인은 무혐의 받고 이렇게 되니까 V0예요. 그러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 부인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순자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전두환 부인. 난리가 나겠죠. 그때 아무리 50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얼마나 이 힘을 과시하고 다녔는지 그리고 실제 그런 인사가 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공무원들이 공포를 느꼈는지가 지금 이걸로 다 재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만약에 여사가 자기 수사 걱정돼. 저 어떡하지 알아봐라. 그러면 대부분 누구 시켜가지고 그냥 민정 라인에서 그냥 장관한테 이렇게 물어보든지 혹시 여사님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뭐 이렇게 하지 본인이 직접 전화기 드는 건 없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아니 한다면 그리고 하나만 더 오늘 저 문자 언론에 공개된 거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이원석 총장이 지시를 한 건지 김창진 차장검사가 특별수사팀 구성 필요성 보고한 건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묻거든요. 그냥 추상적으로 나 어떻게 돼요? 나 잡혀가요. 이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잖아요. 이거 예. 그러니까 특히 저는 눈길 끈 게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김정숙, 김혜경 수사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건 질책성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우리가 초면에 어렵다거나 그런 자리에서 그거 어떻게 돼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이미 V0가 정권 실세구나. 이거를 박성재 장관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서로 그런 것들이 그런 정도의 라포가 형성됐다는 전제하에 내 수사 어떻게 되냐. 김정숙 수사 어떻게 되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라포가 형성이 안 됐다면 이런 것들을 물을 수가 없죠. 그러면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 물론 결론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맞긴 한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참담한 거는 이게 앞서 이제 김주현 수석도 얘기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뿐이냐. 국정의 수많은 곳에 정말 상식 바깥으로 김건희 씨가 직접 개입한 게 나왔는데 왜 대통령실이든 장관이든 누구도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냐라는 얘기죠. 브레이크를 걸 사람들은 이미 쫓겨났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고요. 그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뭐 다른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사 적어도 외교 분야도 여사가 너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드려야 될 보고서를 여사한테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했고 그게 늦어지면 오히려 그 여사 모신다는 그 비서관들이 내려와 가지고 왜 이렇게 늦어지냐 하면은 거기 저 외교 비서관들이 이거 대통령부터 드려야 돼서 그러면 당신들은 눈에 뵈는 게 대통령밖에 없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대사는 오늘 처음 나오는 얘기인데. 네네네. 그 정도. 당신들은 눈에 보이는 게 그럼 대통령밖에 없지 또 누가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굉장히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외교 관련 보고서를 왜 여사가 봅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좀 전에 말한 대로 법무부 장관한테도 이런 식으로 막 할 수 있었다면은 그게 그 전부터 정책 전반에 그냥 막 프리패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외교안보실 국가안보실 쪽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여사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좀 차단하려는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잘렸겠네 그 사람. 그래서 결국은 그게 블랙핑크 사건으로 표면한 블랙핑크 사건을 계기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경질이 되죠. 그러면은 당시에 누구죠? 김성환 실장. 김성환 실장도 대통령이랑 초등학교 동창이고 친한 사이인데.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자꾸 외교 안보에 관여하려는 거 막으려고 그러다가 날아간 거예요? 뭐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바로 예를 들어 뭐 콕 집어가지고 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물을 쏟았기 때문에 오늘 옷이 젖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는 여사가 국가께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본인 그 이른바 십상시를 내려보내갖고 빨리 보고서도 내놔라 뭐 내 질문에 답하라 이러는데 이런 게 자꾸 슬로우 다운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여사가 눈길이 곱지 않았다는 건 그때 관계가 알려진 사실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블랙핑크 사건 때 결국 이제 여사 내지 질 바이든 여사 두 영부인께서 원하시는 그 공연이 이제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은 차 이제 큰 틀에서 여사 쪽에서 불만이 나왔던 얘기고 그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비서관 김일봉 외교비서관을 무지막지하게 깼다. 심지 한간에 지금 4시간을 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일봉 외교비서관은 짐을 싸야 했고 그리고 며칠 뒤에 얼마 뒤에 바로 이제 신문에 그때 났어요. 김성환 외교 국가안보실장이 어떤 정책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체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언론 플레이가 나오더니 한 이틀여 만에 이제 결국 물러났죠. 이 포인트는 뭐냐면 김성환 실장은 여느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석에서는 성렬아라고 부르는 친구예요. 더군다나 초등학교 친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마고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여사 눈밖에 나니까 이제 더군다나 국가안보실장이면 최고위직인데 물러난다. 이거 뭐냐. 그때 공직사에 경종이 울린 거예요. 앞으로 그때 V제로에 등극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사 눈밖에 나면 대통령 중마고우도 쫓겨난다. 이렇게 된 거죠. 친구 부이면 재수 씨인데 재수 씨한테 잘못 보였네요. 실제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실장 욕 알 것 같은데 검찰이나 장관급 인사에 개입한 정황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걸 파다 제가 사실 작년 초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인데 그때 공석일 때 한동훈 전 장관 나가고 그렇죠. 검찰 인사에게 전화를 해서 법무부 장관을 좀 맡아달라. 김건희 씨가 직접. 그 당사자가 아니 전 일단 안 할 텐데 이걸 왜 여사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쭉쭉쭉 얘기가 되다가 결국은 그분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한 단계 그분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 한 단계 전에 들은 건데 나중에 이제 그분은 다시 부인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적인 자리에서 울분을 토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몰랐겠어요.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알았죠. 그러면은 이 나라는 김건희가 이끌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봐야죠. 이게요. 이 법무 여기에 자기 수사 때문에 관심 많았다는 거잖아요. 인사나 이런 거에도 수사 누가 하니 됐고. 이게 5월이에요. 근데 여인영 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안가에서 술 마시면서 무슨 비상 대권 얘기한 것도 5월이에요. 이게 비상계엄을 왜 했냐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비상계엄에 직접적인 거를 연결짓기에는 아직은 법적으로는 조금 미흡하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11월, 12월 그때 상황을 보면은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것을 굉장히 위협감을 느낀 거는 사실이고 그게 지금 직접적 원인이 아니냐.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국민의힘 당 게시판 논란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그때 친한계 쪽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가 좀 나왔어요. 상당히 그거에 압박감을 느껴서 이게 통과된가 이 비상계엄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체포조에 한동훈 이름 집어넣나? 뭐 체포조에 한동훈이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미 뭐 총으로 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는 그 앞단에 나왔기 때문에 감히 이미 내 마누라를 뭐 이런 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미 진작에 있었고 그래서 이런 추정과 추론은 이제 언론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입증하는 거는 좀 다 별개의 문제다. 어디까지나 드러난 거, 네. 저 증언이 나온 거, 그 위주로 해야죠. 아닌 것은 지금 저 김준일 평론가 말대로 추정을 해야 되는 거고.